안녕하세요. R 기본 문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재는 빅데이터 분석 RUAD를 참고하시면 되고, 이 목차는 R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두 가지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R이라는 프로그램하고 RStudio. 그리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에 두 번째에서는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함수와 패키지. 네 번째는 데이터 분석. 그리고 다섯 번째는 데이터를 가공한 후에 분석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는 데이터 정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두 가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R, 그리고 RStudio를 설치를 할 건데, 이 R 프로그램은 추후에 뭐 빅데이터 분석 관련해 가지고 뭐 텍스트 마이닝 그런 형태의 분석을 할 때 가장 충돌이 안 나는 버전이 4.1.3이기 때문에 R을 4.1.3을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주소를 입력을 해 가지고 접속을 일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4.1.3 보이죠? 클릭을 해가지고 세 번째 R 4.1.3 win.exe 파일 이거를 클릭을 해서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R을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이 R 프로그램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최근 버전들도 있긴 하지만 4.1.3이 가장 문제없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4.1.3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다 됐으면 파일 열기를 클릭을 해가지고요. 언어 선택 창이 뜨면 확인을 누르시고, 그리고 다음을 누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설치 위치 여기 다음 누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다음 또 기본값으로 해놓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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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설치를 이렇게 해주겠죠. 전부 설치됐으면 완료를 누르시고요. 이제는 RStudio를 설치를 할 건데 주소 rstudio.com을 입력을 해가지고요. rstudio.com 엔터를 치시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다운로드 RStudio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하고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RStudio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 가보시면
우리는 4.1 R을 4.1.3을 이렇게 설치를 했죠. 그래서 이제 RStudio 설치하면 되겠네요. 클릭을 해가지고 다운로드, 그러면 여기 다운로드가 되겠죠. 다운로드 다 됐으면 파일 열기를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 시작 창이 뜨니까 다음, 여기도 다음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설치. 설치가 완료됐으면 마침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시작 메뉴에 가가지고요. RStudio를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4개의 창이 이렇게 뜰 겁니다. 혹시 처음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64비트냐 32비트냐 그 창이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확인을 누르시면 될 거고요. 이 RStudio는 이 4개의 창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는 스크립트 창이고요. 스크립트 창이고 입력만 하는 창입니다. 입력만. 그리고 여기 아래는 콘솔 창인데 입력도 가능하고요. 결과를 출력도 해주는 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environment 환경창이고요. 환경창이고 여기는 변수들 선언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추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히스토리 창은 기존에 작업했던 내용들이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는 창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파이스라고 파일들을 볼 수 있는 창이고요. 그리고 플랫은 추후에 시각 분석할 때는 시각화라고 하는데요. 그래프를 만들 때 여기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그리고 패키지스는 우리가 추후에 패키지들을 설치하고 그럴 때 여기서 설치 인스톨도 가능하고 설치된 목록들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오른쪽 위에요. 오른쪽 위에 R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을 하면 뉴 프로젝트가 보일 겁니다. 뉴 프로젝트를 클릭을 해가지고요. 이 창이 뜰 겁니다. 뉴 디렉토리를 클릭을 해서요. 그리고 다시 뉴 프로젝트. 그리고 여기를 브라우저를 클릭을 하셔서요. 문서의 폴더를 문서 위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렉토리 네임을 빅데이터로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창이 이렇게 뜹니다. 콘솔 창은 있는데 지금 스크립트 창이 없죠.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사각형 2개 겹친 형태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스크립트 창이 뜹니다. RStudio는 이 4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4개를 하나 형태로 묶은 프로젝트 단위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추후에 실행을 할 때도 이 프로젝트를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RScript 창을 여기 디스켓 그림을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01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01 저장하면 이제 오른쪽 프로젝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스크립트 창 파일 01.r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후에 이제 프로그램을 입력을 할 때 여기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 여기 조정 가능하고요. 그런데 입력을 할 때 이 넓이를 넘어갈 경우에 우리 그 메모장 같은 경우는 자동 줄바꿈 기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도 자동으로 줄바꿈을 해주면 우리가 입력할 때도 훨씬 편하겠네요. 그래서 툴스에 글로벌 옵션, 여기 코드를 보면 이 소프트랩 R 소스 파일이 처음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게 체크가 안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하면 이제 자동 줄바꿈이 되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가 너무 작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로 지정을 한 후에 OK를 누르면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이 어떤 형태로 동작을 하는지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 변수에 1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치고 1을 입력하고 A를 입력하고 나서 엔터를 치면 추후에 설명을 하겠지만 A는 이제 변수가 되겠죠. 값이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수, 변수.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일값을 왼쪽으로 대입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걸 대입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A에다가 1을 대입을 하고 나서 엔터를 쳤는데 결과가 안 나오죠. 결과가. 지금 현재 여기 스크립트 창은 입력만 하는 창입니다. 입력만. 그래서 출력을 하려면 아래에 출력하라고 명령을 내려줘야 됩니다. 이 실행할 때 사용하는 단축키가 컨트롤 엔터하고 알트 엔터인데 이 컨트롤 엔터는 이 줄을 실행하고 마우스 포인터가 아래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런데 알트 엔터는 현재 여기 위치에서 실행한 후에 마우스 포인터가 그 위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줄 실행하고 나서 두 번째를 실행하는 위치에 커서가 있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컨트롤 엔터로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래 보시면 A 변수에 1이 대입된 후에 여기 보시면 이제 environment에 변수명하고 값 이렇게 입력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컨트롤 엔터를 치면 이렇게 A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 입력을 할 때 이렇게 실행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변수고 여기는 대입 연산자고 여기는 값은 각각 다른 거죠. 그래서 입력할 때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훨씬 복잡한 문장도 구분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여기는 입력만 하는 창, 그리고 아래에는 출력도 해주는 창. 그런데 여기 보시면 결과가 출력이 됐는데 앞에 대괄호 1이라고 보이죠? 대괄호 1. 여기는 지금 값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줄에 A 변수 값들이 하나만 이렇게 출력이 가능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값이 넘어버리면 추후에 이제 함수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 대괄호 1이 어떤 의미인지 보기 위해서요. 잠시. 여기 보시면 이 넓이 때문에 콘솔 창의 넓이가 17까지는 출력이 되는데 다음 18이라는 값이 아래로 이렇게 갔죠. 그래서 비변수 안에 값이 총 30개가 있는데 두 번째 줄에 시작하는 이 값의 위치가 18번째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대괄호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데이터가 있더라도 이 변수 안에 있는 값들 중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출력되는 값이 이 변수 안에 몇 번째 위치하는구나. 그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간단하게 실수값은
10.23하고 컨트롤 엔터 친 후에 C 함수를 출력을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죠. 네, 많이 혼동하는 게 여기 위에는 입력만 한 창이기 때문에 아래에 출력하라고 명령을 내려줘야지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근데 이제 콘솔 창 같은 경우는 입력도 가능하지만 출력도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D값에 2 엔터 치면 자동으로 생성이 되죠. 그리고 이 지금 현재 문장이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D하고 엔터를 치면 결과 이렇게 출력하죠. 여기는 입력만 하는 창, 아래 콘솔 창은 입력도 가능하고 출력도 가능한 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A나 B 이런 형태들을 변수라고 했죠. 변수. 이 RStudi오에서 변수를 사용할 때 규칙이 있습니다. 변수 사용 규칙.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첫 글자는 반드시 대문자. 반드시 대문자여야 되고요. 여기 앞에 X는 지금 여기는 실행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있기 때문에 X라고 나온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제일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소문자를 구분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은 오류들이 오타 오류들이거든요. 오타 오류. 그래서 뭐 L이나 숫자 1, I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죠. 그리고 영문 오나 숫자는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백 사용 불가입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변수는 하나죠. 하나이기 때문에 공백을 사용하게 되면 두 개로 구분이 되죠. 우리가 공백을 사용하는 이유는 앞 단어하고 뒤에 있는 단어하고 다르다는 것을 구분을 시켜주는 게 이제 공백이기 때문에 이 변수는 하나여서 두 개로 나눠지면 안 된다. 그래서 변수는 공백이 사용 불가능하겠네요. 그리고 네 번째 예약어는 이제 if나 for 이런 형태의 단어들을 예약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다행히 사용 불가능하겠네요. 만약에 지금 if가 조건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함수인데 변수명을 if로 사용해 버리면 이게 조건문인지 아니면 if라는 변수명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약어는 사용이 불가능하겠죠. 변수를 사용할 때는 이런 규칙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변수 사용하는 걸 간단하게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개 사용 규칙에 맞게끔요. V 변수 1에 1을 대입하고 실행하면 이제 오류가 없겠죠. 변수 사용 규칙을 만족을 했죠. 대문자가 아니라 영문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문자도 대소문자 구분하니까 컨트롤 엔터 치면 대문자 V로 시작하는 var 이 변수 안에 3이라는 값이 이렇게 입력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var 3에 공백 한 칸 넣어볼게요. 공백 넣어가지고 5 컨트롤 엔터 치면 이렇게 오류가 발생을 하겠죠. 변수명은 하나인데 이 공백을 넣어버리면 var 라고 3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오류겠고요. 그러면 공백 없이 컨트롤 엔터 치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다음은 if라는 애하고에 7을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오류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if는 조건식을 사용을 하는 조건식을 만족을 할 때 참값 만족을 하지 못하면 이제 거짓값을 출력하는 예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if문은 사용을 할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변수명을 사용할 때 우리가 어떤 형태의 변수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을지,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는 이유가 구분하라고 지어주죠. 부르라고 지어주는 것보다는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 후에 상대방을 부르면 구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변수명을 만들 때도 의미 있는 형태의 변수명을 사용을 하면 이 변수명만 보더라도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름 같은 경우는 name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평균 같은 경우는 average인데 average가 좀 길어서 avg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두 단어를 포함하게 되면 KOR SEOU에 이렇게 해버리면 KOR SEOU에 이게 한 단어 형태로 만든 거기 때문에 구분하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KOR 서울보다는 이렇게 언더바로 SEOU에 이렇게 구분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서울 지역 구분하기 훨씬 편하겠죠. 그리고 KOR 언더바 세종 이게 편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명을 지을 때 의미 있게끔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구분하기 훨씬 편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스크립트 파일을 저장할 때도 이렇게 01로 이렇게 저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01면 이 다음에는 이제 0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목차에서 첫 번째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 간단하게 프로그램 설치를 하고 변수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는 여기 디스켓 그림 있죠. 디스켓 그림을 이렇게 누르면 이 저장이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